이 문서 하나 번역할 놈이 없어. 절규가 터져 나온 그 순간 회의실 문을 연 것은 낡은 대걸레를 든 62세의 청소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7월의 지독한 열기가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변두리를 질식시킬 듯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낡은 공단 지대에 자리한 중소기업 하늘무역의 회의실은 바깥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절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회사를 구할 마지막 동아줄, 아랍의 거대 자본, 알투리즘 홀딩스와의 3천억 원 규모 수출 계약. 그 운명의 최종 답변서가 막 도착했지만 박만호 사장의 손에 들린 것은 희망이 아닌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아랍어로 가득 찬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그에게 지난 세월은 전쟁과도 같았지만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핏발이 선 그의 눈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직원들을 향했고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저주 섞인 절규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바로 그 순간 모두의 경멸 어린 시선이 향한 곳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60이 새 청소부 오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 조각처럼 널브러진 직원들의 자존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테이블로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속셈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것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한 줄기 신락 같은 호기심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오직 낡고 주름진 손으로 고급스러운 질감의 문서를 집어드는 초라한 행색에 노부인에게 못 박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마치 왕족의 언어처럼 유려하고 권위 있는 아랍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와 계약서의 함정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서를 내려놓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은 거의 성사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독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직원들의 얼굴은 이어진 설명에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문서의 7조 사망, 그곳에는 열흘, 즉 정확히 240시간 안에 아랍어에 능통하고 현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한 경험이 있는 기술 책임자를 선임하여 그의 모든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3천억 원짜리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서류 발신인 목록의 한 이름, 20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날의 악몽을 상징하는 그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일까? 박만호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도 열흘 안에 그런 기적 같은 인재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순자 앞에 다가섰습니다. 회사의 오만한 지배자였던 그의 눈에는 이제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애원에 회의실의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이제 이름 모를 늙은 청소부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순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밝히고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단 고문 자격으로 알투리즘에 보낼 회신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하늘무역의 한 줄기 빛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 빛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늘무역의 시간은 오순자를 중심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호 사장이 급히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알투리즘 홀딩스에 보낼 회신을 작성하는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잊혔던 사막의 모래바람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쓴 문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서신을 넘어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자신들의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귀사께서 찾으시는 사막의 지혜를 갖춘 동반자는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장님을 뵙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던 그녀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알투리즘 홀딩스의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 셰이크 칼리드. 그녀의 눈앞에 20년 전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던 철골 구조물, 흙먼지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던 자신의 처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 참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젊은 신입 엔지니어의 겁에 질린 얼굴,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찾아온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알림음과 함께 칼리드로부터 직접 긴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귀사가 언급한 그 위대한 동반자를 우리 하마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길 원한다. 결전의 날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 팽팽했습니다. 박만호 사장과 김대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오순자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로 디지털 단지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깊은 남색 정장은 그녀의 몸에 맞춘 갑옷과도 같았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속된 시간 오후 3시 정각, 대형 스크린이 켜지자 화면 너머로 드러난 알투리즘 홀딩스의 집무실은 작은 왕국을 옮겨놓은 듯 화려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벽면과 거대한 서가, 그 중앙에 앉은 백색 전통 의상 차림의 하마드 회장은 마치 사막의 제왕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면을 뚫고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판을 짠 남자, 셰이크 칼리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하마드 회장이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순자 씨, 그쪽에서 보내온 프로필은 잘 보았소. 최고의 전문가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당신이 우리의 3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상대를 시험하고 짓누르려는 오만한 통보였습니다. 하마드 회장의 도발적인 질문에 박만호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오순자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을 따라 번지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자신감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신감은 말이 아닌 제가 걸어온 길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오래된 역사를 읊는 음유시인처럼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주바일 산업단지와 킹파드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대관 업무와 현지 총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언급한 프로젝트 이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들이었습니다. 하마드 회장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문구보다 그 행간에 담긴 신뢰를 공식적인 절차보다 비공식적인 유대의 중요성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막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설로만 존재하던 인물의 귀환. 하마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경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자의 시선은 경외에 찬 회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싸늘한 얼음처럼 화면 한쪽에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한 남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셰이크 칼리드의 얼굴에 박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늘 무역의 성공 신화는 보이지 않는 적의 칼날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화려한 불빛이 아직 낯설기만 한 하늘 무역 사무실에 차가운 독침처럼 날아든 것은 바로 그 비열한 투서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산화학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그 악의에 찬 문장들은 선명한 핏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산화학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그 악의에 찬 문장들은 선명한 핏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 450%의 부실기업, 20년간 경력이 단절된 62세의 청소부에 불과한 책임자.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늘 무역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박만호 사장의 손에서 종이가 파르르 떨렸고 희망에 부풀었던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알투리즘 홀딩스로부터 날아온 이메일은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듯했습니다. 내용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72시간 내에 두바이 본사로 와서 이 모든 의혹을 직접 해명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사기 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파기될 것이다. 그것은 기회가 아닌 사형 집행 예고였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만호 사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우리를 그곳까지 불러내 망신을 주고 끝내려는 수작이라고. 가면 안 돼. 가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회사의 미래가 단 한 장의 익명 투서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있을 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향한 곳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오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의 기색 대신 오히려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줄 기회 말입니다. 그녀는 즉시 두바이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해명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판을 뒤엎고 적의 심장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리자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마치 거대한 용의 입김처럼 그들을 덮쳤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바벨탑처럼 솟아있는 알투리즘 홀딩스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박만호 사장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오순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여왕이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듯했습니다. 길고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도착한 하마드 회장의 집무실. 그곳의 공기는 면도날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난번 화상회의 때의 희미한 온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마드 회장은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그들을 내려다보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그래서 당신들이 가져온 변명이란 것이 무엇이요? 변명이라는 단어는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박만호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려던 그 순간 오순자가 조용히 그의 팔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하마드 회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투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마드 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오순자의 폭탄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사고를 정지시켰습니다. 박만호 사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회장의 옆에 서 있던 칼리드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집무실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작은 회사이고 저는 늙은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서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었고, 저는 현장을 떠나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이 사막을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신뢰는 화려한 서류가 아닌 진실된 눈빛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솔한 태도에 얼음 같던 하마드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담 오, 당신의 정직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소. 사실 나는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태산화학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이제 충격에 휩싸인 것은 하늘무역 일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체 회장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하마드 회장은 옆에 굳어있던 칼리드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게, 칼리드. 모든 시선이 칼리드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내용은 집무실을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하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마담 오의 남편, 강기철 부장님이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오순자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죽음, 그 원흉이라 믿고 평생을 증오했던 남자가 사실은 남편이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이었다니.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것을 박만호 사장이 간신히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눈물을 흘리며 오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살피던 중 하늘무역의 기술 자료에서 강 부장님의 흔적을 발견했고, 어떻게든 마담을 다시 뵙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사실 제가 마담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계약의 시작부터 태산화학의 음모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남편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거대한 인연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회한,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20년 묵은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집무실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마드 회장은 옥좌에서 내려와 오순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담, 당신의 남편은 위대한 영웅이었소. 그리고 당신은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여인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요. 우리 모두의 명예가 걸린 약속이요. 얼마 전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하늘무역은 이제 알투리즘 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모든 판을 짜고 오순자를 시험대에 올렸던 칼리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거대 자본의 실세가 아닌 한낱 빚진 자에 불과했습니다. 오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유지를 잇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강인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모두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사막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사막의 변덕처럼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를 푼 하늘무역은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순자는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안전모를 쓰고 사막의 건설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적인 일교차는 강철마저 뒤틀리게 만들었고 결국 외장 패널 일부에서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알투리즘의 감독관들은 즉시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오순자는 홀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원시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에 나타난 그녀는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해답은 낙태에 있습니다.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사막의 낙타는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도 천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낙타의 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외장 패널 사이에 낙타 털에서 차가 난 특수 충전재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상은 단순한 균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늘 무역의 기술력을 중동 전역에 알리는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늘 무역은 더 이상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혁신과 신뢰의 상징이 되어 중동 건설 시장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443번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하늘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 박만호 회장의 눈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로부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태산화학의 최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때 하늘무역을 짓밟으려 했던 그 오만한 이름, 박만호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과거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한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태산화학은 무리한 사업화원 확장과 오너 리스크로 인해 부도 직전에 몰려 있었고 최 회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쟁사였던 하늘무역에 인수를 애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만호 회장 앞에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박 회장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평생 뉘우치겠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안쪽 문이 열리며 오순자 명예회장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무역은 태산화학을 인수하는 대신 그들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흡수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패자를 짓밟는 것이 아닌 함께 더 큰 바다로 나아가자는 대담하고 고귀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굴욕적인 패배가 아닌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고 오순자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합에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오순자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식 1,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 오순자 글로벌 프론티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외 진출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청소부로 일하며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녀가 이제는 수많은 청춘들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등대가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녀가 가꾸는 전원주택의 정원으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알투리즘 홀딩스의 새로운 회장이 된 셰이크 칼리드였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담, 이것은 얼마 전 평화롭게 눈을 감으신
하마드 회장님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답게 세공된 모래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평범한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지극히 고운 입자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이셨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사막, 당신의 남편이 잠들어 계신 바로 그곳의 모래로 만든 것이니 부디 간직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자는 가만히 모래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과 그 안에 담긴 황금빛 모래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스르륵 하고 흘러내리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남편과의 사랑, 사막의 여왕으로 누렸던 영광과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 그리고 걸레질하던 청소부에서 다시 모두가 우러러보는 전설이 되기까지의 기적 같은 순간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평온과 행복에 다다른 자의 충만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모래시계를 놓아두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황금빛 모래는 마치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든 무수한 별들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위대했던 삶이 그렇게 영원한 신화가 되어 이제 또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희망의 별빛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그 승리는 복수보다 위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강남의 심장부의 우뚝 솟은 하늘 태산 타워는 과거의 두 숙적이 화합하여 이룩한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건물 1층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황금빛 모래시계 조형물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오순자 명예회장의 위대한 여정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자를 통해 배운 진정한 리더십, 즉 사람을 얻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실천하며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매년 오순자 글로벌 프론티어 재단의 장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흙 속의 진주 같았던 오순자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제2, 제3의 오순자를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셰이크 칼리드는 중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알투리즘 홀딩스의 수익 일부를 한국의 기술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조성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남편 강기철과 함께 찍은 오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자신을 구원해준 두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매일 되새겼습니다. 한편 몰락했던 태산화학의 최 회장은 하늘무역의 기술 고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자신의 실패 경험을 가르치며 겸손한 조언자로서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무한 경쟁만이 살 길이라 믿었던 많은 기업들에게 상생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오순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노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원주택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가 후원한 장학생들이 명절마다 찾아와 가족이 되어 주었고 박만호 회장과 김대리 그리고 가끔 한국을 찾는 칼리드까지 모두가 그녀의 따뜻한 정원 안에서 세대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그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사막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용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뺨에는 사막의 햇살처럼 따스한 가을볕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번진 평화로운 미소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조화와 행복에 이른 한 위대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의 희망이 되어 세상의 모든 사막을 건너는 이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오순자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막을 내렸지만 그 울림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하며 진실의 힘은 결국 어떤 거짓과 음모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낡고 허름한 작업복 뒤에 숨겨져 있던 사막의 여왕처럼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순자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더 큰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그녀의 선택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상생과 화합이라는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의 나락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오순자의 이야기처럼 기적 같은 반전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본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